보통의 하루, 우리가 자칫 따분하다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기적임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우리가 현재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 풍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북로망스에서 펴낸 정한경 작가의 안녕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나에게, 당신에게, 사랑에게, 이별에게 이렇게 크게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관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조용히 안부를 물으면서 상냥하고 따뜻한 문장들로 독자들을 위로합니다. 때로는 삶이 혼자라고 느껴져서 쓸쓸할 때가 있지만요. 우린 알고 있죠. 어떤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또 어떤 관계는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고와 공감의 순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나의 마음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나의 이야기에 가장 깊이 공감해 줄 사람. 그렇게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어루만져 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행동이 예상과 전혀 다르다면 나의 슬픔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판단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실망감은 관계 자체를 흔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슬픔을 의심받을 때 힘들게 꺼내놓은 아픔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 할 때 언제부턴가 공감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관계의 끝을 예감하게 됩니다. 너는 항상 작은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렇게까지 고민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내가 이럴 때 이해가 안 가. 지금은 그런 걸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아픔에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인 시선을 섞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곤 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 만한 일인지, 이게 그렇게 아파할 일인지, 아픔의 시간에 너무 길게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자신이 겪지 못한 상대의 상황을 추측으로만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마치 정답을 아는 것처럼 상대의 등을 떠밀려 합니다. 그렇게 타인의 아픔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에 빠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 상대에게 걸으라고 충고하곤 합니다. 아픔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이고 그 이외의 것은 그 다음 문제일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또다시 찾아올 아픔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것은 공감으로 상대를 안아주고 난 뒤로 미뤄도 충분합니다. 소중하다면, 상대의 아픔을 진정 안아주고 싶다면, 상대가 아프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에 공감이라는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아픔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아픔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언제까지나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해줄 사람일 것입니다. 섣부른 충고는 괜찮습니다. 충고는 공감의 뒷자리가 어울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란한 풍경 속에 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 누워 가쁜 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남들과의 비교로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던 한 소녀는 자신의 미소가 봄꽃의 싱그러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일상의 틈에 걸터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왁자지껄 시간을 보내던 어느 친구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어느 노인의 아련한 그리움임을 알지 못했다. 비 오는 날 집안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며 사소한 농담으로 웃음꽃을 피우던 어느 사랑은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세상 어떤 영화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의 순간이었다. 보통의 하루. 우리가 자칫 따분하다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기적임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지금밖에 겪을 수 없는 삶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가 현재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 풍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찬란한 풍경 속에 있다. 과거의 나. 현재의 아픔으로 인해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디부터 어긋난 것인지, 자신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며 잘못들을 하나 둘 찾아내곤 하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때,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때, 하지만 과거의 자신을 원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닌 미움이라는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 또한 최선을 다해 겪어낸 나의 삶이라는 것. 그 시기의 역량과 그 시기의 노력으로 온 힘을 다해 걸어온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죠.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위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하던 과거의 나는 정말 원망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일까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그리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과거의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우리를 바라보는 것 또한 현재의 우리의 시선일 뿐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세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언젠가 과거가 될 지금의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고향. 오랜만에 만난 중마고우에게 물었습니다. 나란 존재가 내게 어떤 의미냐고 말이에요. 그 친구는 단 2글자로 답하더군요. 고향. 친구의 과분한 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곳, 언제든지 찾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사랑이 숨쉬는 곳, 변치 않는 따뜻함이 머무르는 곳. 예전에는 소중할수록 대단한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이 만든 기대감으로 나도 모르는 새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란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그저 서로의 고향이 되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삶에 지쳐 돌아왔을 때 언제든지 양팔을 벌려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나는 누군가의 고향일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소중한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토록 따스한 마음을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고향들에게 쑥스럽지만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곁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마주한다는 것. 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똑바로 마주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열등감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단점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아감을 택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에 힘이 빠지더라도 때로는 성장의 시기가 힘겹게 다가올지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명심하자. 당신은 지금보다 멋진 곳에 머무를 때가 된 것이다. 낫달. 주변의 밝은 빛에 주눅들지 말고 지금처럼만 예쁘게 빛나주기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만의 아름다운 빛이 있으니